안녕하세요. 건강관리맨입니다. 대한민국 우한 폐렴 감염 확진자가 1월 28일 기준 4명이 되었습니다.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4,400명을, 사망자가 100명을 넘겼습니다. 해열제를 먹거나 잠복기에 공항에서 통과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퍼질지가 미지수입니다. 홍콩 바이러스 전문가가 우한에서 도망 나올 정도로 이미 중국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우한 폐렴은 무엇인지 꼭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더 이상 감염이 없도록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한 폐렴의 정식 명칭은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잠복기는 3에서 7일, 최장 14일이라고 합니다. 초기 논문 자료에 의하면 41명의 확진 환자를 연구한 결과 주요 증상으로 고열이 40명으로 98%나 차지했습니다. 기침은 76%, 근육통과 무기력감은 44%, 호흡곤란은 55%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다 중증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기준 감염 지역별 감염자 수입니다. 사스 메르스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동물끼리만 감염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었습니다. 임상 증상 또한 발열, 기침, 폐렴으로 갔습니다. 사스는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에서 8,273명을 감염, 77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메르스는 전 세계 1,084명을 감염시켰고 43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는 돼지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며 16,000여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습니다. 5년 전 우리에게 고통을 준 메르스도 아직 백신 개발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김새를 잘 파악하고 있어 백신 제작이 잘 됩니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도 빠르게 백신이 제작, 보급되어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HIV나 메르스 바이러스는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여도 돌연변이로 인해 모양새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백신 제작이 힘듭니다. 기업 측에서도 제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료제가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 또한 없습니다. 애초에 동물끼리 전염되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인간에게 전염되었으니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에 효능이 있는 타미플루가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아시클로버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기전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개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증치료가 있습니다. 대증치료란 증상에 대한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열이 난다면 해열제를, 기침이 나면 진해제, 가래가 나면 거담제를 주어 증상을 해결하여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증치료의 의의입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고령의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소아를 제외하고 인간의 면역력은 강력하여 대증치료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체계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사이토카인이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 조절제인데 쉽게 말해 면역 반응 신호를 주는 리모컨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면역 리모컨을 너무 눌러서 과잉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잉의 면역 반응은 우리 신체의 정상 세포마저 공격하여 기관의 기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환자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면역 기능 장애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면역력이 강한 젊은 환자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염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 결국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가 차원에서는 전염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고 국민 차원에서는 예방하기와 면역력 키우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예방법은 여느 바이러스와 똑같고 간단한 것입니다.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기가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손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로 감염이 일어납니다. 비말이란 우리 몸에서 나가는 체액 물방울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비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침, 재채기로 바이러스가 든 비말이 1, 2m 거리로 약 5 마이크로미터 가량의 사이즈를 가지고 퍼집니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KF94 마스크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까지 94% 막아줍니다. 하루 몇백 원으로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키우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운동과 오랜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 체온 유지가 필수입니다. 수분 보충을 잘하고 수면을 잘 취해주세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양파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면역력에 좋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 또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할 수 있어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스, 메르스도 강력한 면역력으로 이겨내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다면 대중요법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방책인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꼭 해주세요. 외부 활동하실 때 보온에 힘써 컨디션 관리해주세요. 에티켓을 지켜 기침, 재채기가 나올 때 옷 소매해주세요. 물을 자주 드시고 수면을 잘 취해주세요. 증상이 있다면 침착하게 1339에 전화하셔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대처가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킵니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맨이었습니다.